세상의 모든 약은 모두 독입니다. 독은 위험하고 해로우며 약은 안전하고 이롭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의학적으로 볼 때 독과 약은 둘 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존재라는 거죠. 똑같은 화학 물질이 단지 양의 차이에 따라서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 것을요, 그 양을 알맞게 사용했을 때만이 독이 아닌 약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독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화합물을 통해 만들어지는 독 성분들까지 합치면은 매일 수십 종, 수백 종 이상이 우리의 옆을 스쳐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의 생활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독들은 생활에 유용한 인간을 위한 성분들로 사용되긴 하지만 인간에게 사용할 수는 없는 것들이에요. 애초에 약이고 독이고 모두 인간을 위해 인간을 향해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누군가는 이롭고 누군가는 해롭게 될 겁니다. 이 사건은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86년 5월 한 부부가 이 일본의 오키나와로 신혼여행차 방문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신혼여행을 즐기던 중이었는데 남편에게 회사로부터 급한 일이 생겼다 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신혼여행 도중에 회사로 돌아가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아내에게 미안해진 남편은요, 자기 대신 여행을 같이 해줄 아내의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자기 대신 여행을 같이 해달라는 거였죠. 이렇게 배려를 해준 뒤에 자신은 회사가 있는 오사카로 되돌아갔어요. 남편이 아침에 돌아가고 오전 11시에 친구 3명과 남은 신부는요, 여기 보이는 이시가키 섬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텔에 체크인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장기간 여행을 해서 이 피로로 지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깐 쉬면은 안정을 취하면은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장소를 옮긴 지 30분 정도 뒤가 되는 오후 1시 27분쯤에 호텔 방으로 들어가던 도중에 이 신부가 갑자기 구역질과 구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통과 팔다리에 마비 증상을 보였고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심폐정지로 사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내가 사망하자 함께 여행 중이던 친구들은 의문사를 당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 친구들은 친구에게 부검을 요청합니다. 시신의 해부가 시작됐어요.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아내의 심장에서는요, 피가 뭉쳐있는 현상이 되는 작은 울혈이 발견이 되긴 했지만요, 그 외에 다른 장기들은 깨끗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진료 기록을 보니까 부검이가 평소에 심근경색이 있었다, 지병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어야 하는 게 분명한데 진료 기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부검이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아내의 부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남편을 보고 이 사망 사건에 대해 더욱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사망 원인을 궁금해하기보다 가장 먼저 꺼낸 말이 장기는 모두 제자리에 갖다 놓았냐 라고 하는 이런 알 수 없는 말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부검이는 이 남편의 말을 듣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심장과 혈액의 샘플을 보존해 놓기로 합니다. 아내가 죽자 처음에 친구들은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인 카미야 치카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 예전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이 아내의 친구들로부터 좀 안 좋은 인상의 남성으로 기억이 되고 있었는데요. 6개월 전에 사망했던 아내가 술집 종업원이었을 때 남편과 만난 겁니다. 남편이 자신을 공인회계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고가의 선물을 해대면서 환심을 샀다는 거죠. 그리고 6일 만에 청혼하는 일이 생깁니다. 굉장히 빠르게 결혼을 결심한 거죠, 남편이. 그러자 아내도 결혼을 결심했던 것 같아요. 청혼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친구들에게
이 사망 사건을 목격한 같이 여행 중이던 친구들이었겠죠. 자신의 남편을 결혼을 하기로 한 카미야를 소개해 줍니다. 친구들은 이때부터 이 카미야라고 하는 이 남성을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고요. 자신의 지인을 통해 이 카미야라고 하는 남성이 공인회계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친구들이 이 카미야라고 하는 이 남성을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왜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자 다시 대답을 합니다. 자신은 사실 경영 컨설턴트로 중소기업의 회계 관리를 하고 있다라면서 말을 돌려요. 그러면서 의심을 피하려는 행동을 했습니다. 친구들의 당시 기억으로는 이런 대화가 있던 날 카미야는 낡고 오래된 구두를 신고 나왔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형편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아닌데도 자신의 친구에게 고가의 수백만 엔 상당의 선물을 수시로 해대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내의 친구들은 이 카미야라고 하는 남성이 거짓말을 하고 이런 믿을 수 없는 행동들 때문에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이게 자신의 결혼의 문제도 아니고 친구의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결혼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혼인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신혼여행을 하던 도중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겁니다. 아내 친구들이 결정적으로 카미야를 의심했던 이유는요. 아내가 평소에 건강했습니다. 건강한 여성이었는데 이 카미야라고 하는 남성과 결혼한 후부터 약을 하나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약이 카미야가 남편이 제조해온 영양제였다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남편을 강하게 의심했던 겁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친구들이 신문사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수상하니까 조사를 좀 해달라라는 의뢰를 했지만 이미 친구는 사망한 여성은 심근경색이라는 사인이 나와 있고 이미 사망 처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려고 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일간 스포츠 뉴스 편집부 기자가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 카미야 치카라라고 하는 남성의 과거를 캐기 시작합니다. 카미야는 1965년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던 첫 번째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7년 뒤에 자신의 직장 상사인 여성과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바람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를 옮겼고요. 아내의 지위를 이용해서 경리부의 부장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이중 생활을 한 지 10년 만에 첫 번째 아내가, 간호사였던 아내가 가슴에 통증과 구토를 하는 심근경색으로 1981년에 사망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부인 역시 사망을 했는데 역시나 원인은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거기에 1985년에 약국에서 캡슐 형태의 강장제를 다량으로 구매한 적이 있다는 것도 드러나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약을 산 거죠.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약사가 물어봤겠죠. 자신의 아버지가 치매 환자인데 자신을 의사라고 착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자신이 먹어야 할 약을 마을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니기 때문에 약이 항상 모자르다. 그래서 많이 산다. 라는 말을 한 것이 기자들에 의해서 밝혀지지만 사실 이 카미야라고 하는 남성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도 않았고 아버지는 당시에 치매 환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기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이 내용이 신문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아내를 검사한 부검의의 이름은 오노 요키치 교수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검 자료들을 경찰서에 이때 제출을 해요. 오노 요키치 교수는 처음 부검을 할 때 아내 그 사망한 여성의 사망 원인을 심근경색이라고 썼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기사가 생기고 여론이 생기기 시작하자 심근경색을 지우고 여기에 급성 신부전증으로 사인을 수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큰 일이었어요. 우선 병에 대해 좀 알아야 되는데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과 산소가 심장에 공급되지 못해서 심장 조직이나 근육이 괴사하는 죽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지병에 의한 증상이 되는 거죠. 갑자기 한 번에 어느 날 오지 않습니다. 심근경색은. 하지만 신부전증이 되면요. 신부전증은 심장의 구조나 기능적인 이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요인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을 한대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신부전증은 상황에 따라서
외부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말하는 뜻이 되는 거기도 합니다. 즉 타살의 가능성을 염두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소견서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였어요. 최초로 남편인 이 카미야를 의심했던 친구들은 의심은 하고 있었어요. 심증은 있었지만 아무런 증거를 확보할 수는 없는 상태였죠. 하지만 이 오노 교수는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사인의 이유를 설명할 수는 있었어요. 어떠한 이유로 죽었다. 하지만 이 자신이 의심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취재 능력은 없었죠. 그러던 도중에 기자들이 나타나서 이 카미야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면서 부검이가 가지고 있던 의심에 확신을 주기 시작했고, 결국 아내의 사인을 수정해서 경찰들이 수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게 됐던 겁니다. 경찰은 이제 이 카미야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내를 과연 어떻게 죽였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원인이 되는 범죄 방식을 알아내지 못해요. 일단 독극물로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독을 사용했고 어떻게 먹였는지를 알아내지 못했던 거죠. 자, 의과대학의 조사를 의뢰해서 카미야가 대량으로 구입했다는 그 캡슐을 조사를 했지만요, 아내의 몸에서 같은 반응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 사이에 이 사건의 제보를 받은 보험회사도 수상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관련 자료를 모아 조사를 해보니 아내가 사망하고 남편이 보험 수령인이 된 겁니다. 아내가 사망했을 당시에. 그래서 받아야 될 돈이 19억에 가까운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이 보험료를 매달 납입하는데 보험료만 한 달에 360만 엔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사망하기 20일 전에 가입이 됐었고 보험료는 한 달치밖에 내지 않은 상태였다고요. 굉장히 수상하죠. 정황상 아내를 살해한 범인은 이 카미야라고 하는 남성이 확실해 보입니다. 남은 것은 어떻게 살해를 했는지 이걸 입증하는 거죠. 이때 부검인 오노 교수가 사망한 여성을 독극물에 의한 사인으로 잠정 결정을 내리고요. 결론을 내리고 채취해 두었던 그 장기와 혈액 샘플을 가지고 계속 조사를 했지만 특이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대체 어떻게 죽였는지 독살 같긴 한데 독이 반응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가지고 있던 혈액도 샘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극소량의 혈액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실험을 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오노 교수는 실험을 할 수가 없자 사망 당시에 보였던 증상들, 이 사망 여성이 보였던 증상들만 가지고 자료를 찾기 시작합니다. 마비, 복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봤을 때 약품보다는 자연 추출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 사망한 여성의 증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꽃의 이름은 각시투구꽃이라고 합니다. 이 꽃은 오키나와를 제외한 일본 전역에서 자라는 들꽃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선시대에 사약을 만들 때 쓰던 것처럼 이 투구꽃에는 뿌리에 굉장히 강한 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노 교수는 보관해둔 혈액의 성분과 이 투구꽃의 성분을 비교 분석을 해서요, 이 투구꽃의 독성분이 사망자의 혈액에서도 똑같이 검출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쯤에 남편이었던 이 카미야라고 하는 남성은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요. 그리고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한 뒤에 유흥에 빠졌습니다. 애인을 3명이나 두고 있었고 애인들에게 차와 집을 선물하고 있던 도중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990년 10월이 됩니다. 카미야가 걸었던 보험금 민사소송 재판에서 오노 교수가 증언대에 섭니다. 그래서 오노 교수가 사망자의 사인은 각시투구꽃의 독성분에 의한 사망이라는 것을 증언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사건이 매일 일본 전역의 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제보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전화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TV에 나온 남자가, 카미야죠, 자신의 꽃집에서 투구꽃 화분 62그루를 구매한 적이 있다 라는 제보였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남편인 카미야 치카라가 확실해 보였지만 경찰은 검거할 수는 없었어요. 이유가 카미야와 아내가 공항에서 헤어지고 나서 아내가 오키나와에서 사망할 때까지 1시간 40분이라는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각시 투구꽃에 의한 독에 의한 중독 반응은요 30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내됩니다. 하지만 실제보다 70분이나 늦게 반응이 왔다는 것을 증명해낼 방법이 없었어요. 이 빈 공백이 카미야에게 알리바이로 작용하는 겁니다. 경찰은 다시 사건을 우회를 해서 카미야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카미야는 자신이 살고 있던 집 외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월세방 하나가 더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혼자 사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전기세와 수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의심스럽죠.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서 방안을 조사해 보니까 이 집안에서 투구꽃의 독성분이 발견됐습니다. 동시에 이 카미야가 자신이 격리부장의 직책에 있다 이 자리를 이용해서 회사의 주식을 횡령해요. 그래서 이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회사 몰래. 그리고 7억엔의 금액을 횡령해버려요. 이 빼돌린 것을 밝혀내면서 횡령죄로 긴급 체포가 됩니다. 경찰은 급한 대로 카미야를 사기 미수로 기소해서 살해 혐의 정황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내가 카미야와 헤어진 뒤에 사망하기까지 1시간 40분의 공백을 채울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제보가 한 어부로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카미야가 자신을 대학 조교라며 소개를 한 뒤에 책을 쓰는데 사용할 것이라며 연구에 사용한다는 거죠. 비밀리에 이 독성이 너무 강해서 팔지도 못하는 보거를 120만엔의 금액을 들여서 1200마리씩이나 사갔다라는 내용의 제보였어요. 자, 보거도 독이 있습니다. 자, 이 보거의 독성분과 다시 한번 사망한 여성의 혈액에서 독성분을 검출하는데 보거의 독과 일치하는 성분이 검출되는 거죠. 카미야의 아내는 투구꽃과 보거독에 의해서 사망하게 됐던 겁니다. 굳이 사람을 살해하는데 번거롭게 두 가지의 독극물을 함께 사용했어야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노 교수는 이 보거의 독을 연구하다 보니 이 독의 한 가지 특징을 알아냅니다. 보거독에는요 기량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요. 기량작용은 반응을 느리게 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해서 투구꽃에 중독을 시킨 뒤 사망까지의 지연 시간을 벌기 위해 남편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죠. 보거의 독을 섞어서 투구꽃의 반응을 느리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30분 만에 일어나야 할 반응을 1시간 40분으로 늦춰버리는 거죠. 이렇게 공백을 만들어낸 겁니다. 카미야 치카라는 그동안 이 범죄를 위해서 상당 기간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아마 간호사였던 첫 부인에게서 어떤 독성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장기간 범행을 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첫 부인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죠. 첫 부인이. 이것도 아마 이 카미야가 자신의 독살 테스트를 위해 실험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둘째 부인, 직장 상사였던 둘째 부인과 결혼한 뒤에 아내의 지위를 이용해서 회사의 돈을 관리하는 격리부 부장 자리에 앉죠. 그리고 자신이 회사의 돈을 만지니까 주식을 팔아서 범행 자금을 마련했고요. 완벽한 보험 살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몰래 월세방을 얻어서 약국에서 산 강장제와 정제 기계 몇 대씩을 장만해서 독을 정제하기 시작했고 실험에 사용하는 쥐도 구입했어요. 실험용 쥐를 100여 마리를 가지고 6개월 이상의 이 독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엄청난 투자를 했던 거죠. 장기간 계획을 했던 범죄로 생각이 듭니다. 카미야는 매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몰래 실험을 반복하면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독살 시간을 만들어낸 뒤 영양제라고 속이며 결국 신혼여행지에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게 된 것이 한 법의학자의 끈질긴 실험에 의해서 밝혀지게 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으로 카미야 치카라는 2002년 세 번째 부인의 독살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됩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17일 암으로 수감 중이던 의료형무소에서 73세에 사망을 했고요. 이 사건을 해결했던 부검이 오노 요키치 교수는 현재 도쿄대학에서 법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사건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사건은 1986년 5월 19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있었던 투구꽃 살인 사건이었습니다.